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서열 25위인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25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집권층 최고위급들이 마치 황제 칙사를 아련하듯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만 정작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요구만 한국 정부에 던져줬을 뿐 한국 정부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축을 한다든지 딴지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25분이나 지각하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은 양국 간 합의라 그러면서 10개 항을 열거했습니다만 거기에 핵심 의제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왕이 부장의 2박 3일 일정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왕이 부장은 도대체 한국 정부에 무슨 요구를 하고 떠난 것일까요? 한국 정부는 이 왕위의 방안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얻어냈을까요? 자, 현안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미국의 중국 압박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선택 문제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은 역시 이 미중 충돌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건 왕위의 방안 시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죠. 왕위는 이번 방안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반중 전선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왕위가 내세운 명분은 뭐냐면 한중일 경제통합입니다. 이를 무기로 해가지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압박을 한 겁니다. 이 왕위가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동참입니다. 이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의 대응 카드죠. 이 말은 곧 이 화웨이라든지 자국의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때 이 왕위를 만난 강경화 외교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을 해줬습니다. 이번 왕위의 방안에서 바로 이것이 중국 측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의 이런 답변은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이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강경화 장관의 이런 답변이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해 올 것을 요구해 왔죠. 지난 10월 14일 화상으로 진행됐던 외교부 이태호 2차관하고 키스 클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이 5G 통신망에서 중국 IT 기업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이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죠. 특히 미국은 LG U+ 대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동맹국 미국이 요청해도 한국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서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20일 그게 트럼프 2기가 됐건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가치연대 구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중국 측 카드를 덥석 손에 잡음으로써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중일 경제통합 카드도 곰씹어볼 대목입니다. 이미 출범한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어서 이제 한중일 FTA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봉쇄 정책 무력화에 나서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왕이가 뭐라 그랬느냐?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국 측을 겁박했죠. 한국더러 미국 줄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한다 그러면 아시아에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자국의 거대 시장을 무기로 해가지고 상대국의 외교권까지 치졸하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한한령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도 이 한중 간의 경제 인력의 입국 간소화로 양국 간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시시때때로 우리 기업의 전용기 입국도 막고 경제인들의 중국 입국 또한 방역을 핑계로 해주고 더 강화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국의 본질입니다. 아니 그런 중국의 치졸한 외교를 보면서도 또 중국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건 참으로 기억력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현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왕의 방안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덮어졌습니다. 왕위는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왕의 속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남북 간의 일이니까 남북이 주인이 돼서 풀어가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되도록 박수치는 일 정도는 해주겠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중국이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지는 않겠다. 이런 분명한 의사를 밝힌 거죠. 이건 한국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정부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과 평화의 길을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뜻을 여지없이 무시해버렸다, 뭉개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중국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북한을 핸들링을 할 그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김정은은 결코 시진핑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피력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시진핑의 입김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뻔히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북중 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한국이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 현안은 사드 문제와 한한령의 문제인데요. 이번 왕위의 방안에서 또 다른 이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건데, 왕위는 그동안 중국 측이 주장해온 대로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드 철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문제를 중국 외교부도 브리핑에서 강조를 했죠.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드 문제만 나오면 한국 측은 그저 작아진다는 겁니다.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입니다. 사드 배치가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배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자구책으로 안보상 이유로 배치된 것인데 이걸 자신들을 향한 공격력 무기라는 관점에서 한국을 윽박지른 중국을 향해서 입도 뻥긋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국은 한반도 전반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이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중국판 사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한 번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를 무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외교권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그런 중국의 의도에 노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왕위는 이번 방안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보복이 있었던 그 한한령 문제, 이 한한령의 해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 그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한국을 손바닥에 놓고 중국 마음대로 장난치겠다는 이야기죠. 사드 문제를 보면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통합 이후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림이 보입니다. 중국과 경제로 더욱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중국은 한국을 뒤흔들 막강한 무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 경제에 예속되면 될수록 중국은 한국의 외교권을 넘어가지고 내정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내를 뻔히 보면서도 스스로 중국 경제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중국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현안은 시진핑이 한국 방문 문제입니다. 이번 왕이 방한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얻어내려고 했던, 그리고 확답을 받고자 했던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을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공을 들여왔죠. 그래서 급기야 지난 11월 13일경에는 시진핑의 방한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중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진핑 방한은 중국 쪽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정보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만 보였던 시진핑의 방안에 대해서 왕위는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진핑의 12월 내 방안이 무산되었다, 그런 통보를 한 거죠. 물론 여기서 여건이 성숙된다는 게 뭐냐, 코로나 종식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왕의 표현이 너무 단정적입니다. 이건 사실상 시진핑의 방안이 성사되려고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 내놓은 과제들을 잘 수행해야지 가능하다, 이런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보면 지난 9월 22일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위원회 방한 때도 그랬고요. 이번 왕의 방한 때도 중국 입장은 시진핑 방한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연내 시진핑 방한 가능이라는 카드는 한국 정부의 희망을 자가 발전해가지고 언론에 퍼뜨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에서 거의 국가 원수급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위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사들 모두를 만나고 돌아간 그런 A급 외교의 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26일 만났죠. 또 파트너인 강경호 외교부 장관 26일 오후에 만났고, 그리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날 만찬 가졌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27일 조찬을 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27일 오전에 만났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의 만찬에는 민주당의 핵심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배석을 했고, 문정인 특보하고 조찬에는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윤건영, 이재정 의원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런 일정 속에 왕위는 마치 황제국의 칙사가 아련하는 신하에게 뭔가를 훈계하고 지시하듯 강한 어조로 중국 측 요구를 쏟아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다든지 사과의 뜻을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완전히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처럼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산을 구매하라는 외교를 펼치지 않았을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백신 구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중국 측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과 패권 다툼 중인 중국은 백신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왔다고 지난 24일 보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향력을 두고 다툼이 컸던 지역에서 중국 백신을 먼저 보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 이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위는 한국에만 온 게 아니라 일본에도 갔죠.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왕위의 한국 방문은 일본에서 행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왕위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 24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왕위의 일본 방문에서는 24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2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그리고 가토 관방장관, 그리고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환대는 없었습니다. 왕위 부장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 선박하고 일본 어선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어선이 나오이다오에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왕이 발언은 뭐냐면 이 지역이 중국의 주권 영역인데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출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왕이는 2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 후에도 센카쿠 지역의 긴장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장한 일본 어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주변 해역에 관공선 외에 선박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문제는 진정된다, 사라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는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고 중국 말로는 나오이다오죠. 이 센카쿠 열도 갈등 원인이 일본 어선 탓이라 그러면서 센카쿠 열도에 관공선 외의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거죠. 이런 왕의 발언은 일본 정가를 완전히 들쑤셔놨습니다. 모태기 회상은 왕이하오 회담에서 센카쿠 지역에서 중국 측 어선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달라, 이걸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26일 오후에 정례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센카쿠 열도에서 관공선 외의 선박은 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민당은 즉각 외교 관련 회의를 열고 왕의 발언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외무상이 직접 나서가지고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 왕이의 센카쿠 열도 발언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일 문제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6월 시 주석에게 국빈 방문을 요청했고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올해 4월 방일이 예정됐었죠. 그런데 코로나19를 핑계대고 또 그때 마침 또 홍콩 문제가 터져가지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뭐라 그러느냐, 내년에도 시진핑이 방일은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후년 2022년쯤에나 한번 보면 어떨까,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험악하죠. 결국 이 왕의 일본 방안에서는 중국 쪽이 전혀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의 반감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 총리는 왕이와의 면담 시간도 겨우 20분간만 했습니다. 그 20분 동안 무슨 이야기 했느냐? 2021년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일본과 중국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핵심 사항입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의 조기 철폐, 일본산 쇠고기의 수출 재개에 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을 왕이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자,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번 왕이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의도가 과연 뭐냐? 여기에 지금 사실 오늘의 결론이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초점이 바로 그건데요. 27일 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한 것, 이걸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이 미국과 중국 틈새에서 고민에 빠진 양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고위 관료는 한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양쪽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8월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방한한 데 이어서 왕이 외교부장까지 한국을 찾았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한 나라를 연달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라고 부르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7일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일본 한국 방문은 한미일 연대의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 차기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자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깊은 일본과 한국을 끌어와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왕이 부장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안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건
시 주석의 방안에 앞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왕위의 방안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미일 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방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린치핀, 그러니까 핵심 축이라고 불려지는 한국을 한미일 동맹의 와해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왕의 일본 방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만 중국이 일본을 흔들 수는 없다는 걸 재차 확인했고요. 반면에 한국은 쉽게 건들 수 있는 나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또 영자신문입니다만은 글로벌타임스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중 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더 나은 협력을 암시했다라고 논평한 겁니다. 자, 가치동맹으로 전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미국. 이에 맞서서 미국 주도의 가치동맹 린치핀인 한국을 뽑아내서 중국의 품에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중국. 그래서 미국의 의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국. 이 사이에서 한국은 이미 스스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